차라리 관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최선민 배우님이 지금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 최선민 배우님이랑 막걸리가 가지고 되게 재밌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훌륭한 영화인데 관심 많이 가져주고 거기서는 근데 역할에서 한 병상에 누워 계신 역할에서 상반신만 연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되게 이제 온몸을 써서 전력 질주도 하시고 이렇게 온몸을 써시는 어려움을 되게 너무 전통적으로 잘 봤는데 평생 그런 목소리 연기만 하다가 온 몸을 써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지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 막걸리는 진짜 침대에서만 있었죠. 예. 그 성우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음성 갖고 또뭐 볼펜을 가지고 우리끼리 뭐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했던 우리가 좁은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예술이라는 그런 큰 문화 속으로 접해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하고 내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걱정했던 건 대사였어요. 대사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 성우들은 다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외워야 되는데 나이도 그렇고 외워지질 않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걱정한 건 이 드라마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는 못한다고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근데 이제 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드라마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TVN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을 하자고 그러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아들은 해야지 그걸 왜 걱정하시느냐고 좋은 기회인데 남은 못해서 그렇지만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것도 드라마고 또 어떻게 영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거는 한꺼번에 주시잖아요. 책을 한꺼번에 주시니까 이제 하나씩 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공간 속에서 하던 것보다는 이제는 넓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이런 거로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니까. 근데 제일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거는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걷는 건 어떻게 걷고 손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는 걸.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제 컨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계속 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다 이제 괜찮아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고 다행히 지금은 작품들 드라마도 지금 또 하고 계시고 저보다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감독님들하고도 지금 드라마를 찍고 계셔서 좀 부럽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연락은 없는데 아무튼 잘 된 거죠. 네. 그래도 아마 다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우리 앞에.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영화 중간중간에 흑백 화면이 잠깐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강아지? 개물 시선에서 흑백 처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화면을 그렇게 처리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느끼신 것처럼 길순 시점샷이 맞고요.
이 영화는 이제 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리고 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런 드라마라고 봤을 때 개의 시점 도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간과는 다른 영역의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생명인데 그래도 파란색하고 노란색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또 DI 작업할 때 주문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촬영 감독하고 DI 기사님이 이렇게 처리하면 디지털 에러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 해서 좀 안색을 표명하셨는데 저는 이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 없다고 이제 제가 좀 의식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그 길순의 고유의 어떤 시선으로 보이는 어떤 세상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저도 처음에 진짜 약간 에러난 줄 알고 여기 한 두 번 만에 캐치를 하긴 했어요. 이게 길순이 시점이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저는 그 나중에도 또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좀 디테일하게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찍어주셨네요. 네. 근데 그 길순이가 자꾸 중간에 방방 뜨더라고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애 같은데 계속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 걔가 그렇게 뛸 정도로 친하진 않을 것 같은데. 길순이가 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면서 약간 쟤좀 오버하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길순이 스스로 이렇게 쟤좀 상황이 맞게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래도 애들이 좀 강한 친구였어. 네. 우리 마스크 쓰시고. 길순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겸해서 저는 그 주인한테 맞는 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딱 한 장면 나오는데 그 개의 표정이 정말 무슨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어떻게 찍으셨는지, 그 개를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뭘까 세상을 달관한 초월한 그런 얼굴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부처님의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적인 느낌도 나고 그 개는 같은 길순과 같이 이렇게 조련을 하시는 분, 그분 소유라고 할까? 그분과 같이 사는 반려견인데요. 진짜 제가 상상했던 그 유령이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단 한 바퀴 나오지만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그런 경험이 좀 많아서 그 예능이나 이런 데서는 지나가는 강아지들이 거의 이제 섭외되는 아이들이 아니고 실제 있는 애들이 그걸 또 계속 찍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정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쁜 것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거의 반려견 아니면 훈련된 아이들이 거의 오거든요. 그럴 때 정말 원하는 그거를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굉장히 좀 희열이 오고 막 우리끼리 막 너무 막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문경에서의 그 개들은 굉장히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그 포인트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가 아닐까. 그리고 감독님이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개가 이렇게 계속 보이지 않게 기술적으로 잘 캐치를 잘 찍으신 것 같아서 강아지 연기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저도 약간 그게 궁금한 점이긴 했었는데 그게는 저는 분명 그 조련된 그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쪽 시골에 있는 개인가 아닌가 잘 몰랐는데 올해 또 궁금증이 같이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있을까요? 우리 네,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문경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초월이라는 캐릭터를 찾아서 문경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영화들을 생각을 하면은 초월을 보면서 초월과의 어떤 에피소드를 그리는 로드무비 같은 느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연히 마주친 어떤 스님과의 로드무비 같은 느낌의 에피소드를 그린 게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렇게 초월과의 에피소드가 아닌 우연히 마주친 스님과의 로드무비 형태의 스토리를 짜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의도 그런 게 있으셨는지가 궁금했고 또 사실 초월이라는 캐릭터를 대하는 문경이라는 인물의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되게 애틋하다, 되게 많이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생략된 전사가 있었는지 혹은 그냥 단순히 문경이라는 캐릭터의 신성 자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성격이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문경이 초를 찾아가는 스토리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메커핀까지는 아니지만 문경이 무의식 중에 어떤 초월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문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찾아가는 자신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문경이 초월을 가는 여느 그런 서칭포 그런 스토리보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초월이 떠나는 계기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그런 스토리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작품 기회가 되시면 전작품을 보시면 좋은데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어떤 케미 그런 스토리 제 스스로 보는 게 낯선 스트레인저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계속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든 편입니다. 그리고 문경이 초월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는 이유는 나름 전사는 약간 편집되기도 했지만 문경의 동생이 죽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물론 뭐 사진으로나 꿈으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초월이 꿈에서 사실 동생을 안았을 때 코트가 바뀌었을 때 초월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제 미안한 아픔이 초월이라는 이유로 좀 대비가 느끼면서 동생처럼 아끼는 그런 게 있고 그 팀장하고 싸우다가 이제 쉬겠다고 선언하자면 그때 원래 있었던 회사는 팀장이 문경 씨도 초월 씨처럼 계약직이었잖아. 그래서 감정이 있는데 이해할 것처럼 본인 역시 과거에 이제 초월들이 이제 세 번째 계약직으로 지금 이렇게 그런 좀 서러움이나 어떤 차별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진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칫 동생의 어떤 뭐 선택인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애틋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또 초월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초월 배우가 여기 나왔거든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배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마지막에 초월이 만나고 뭐 기수님 둘이 만나서 가길래 뭐지? 역시 다 생각이 다 있으시고 우리 그 초월 역할로 나온 친구는 저랑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같이 했었어가지고 예, 이름을 서한이로 바꿔가지고 아무튼 뭐 거기 경찰로 나온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려나 그 남자 경찰 역할을 했던
있었는데 그 친구들 저랑 또 같이 연기를 했던 친구라서 우리 현종 씨도 한번 있으면 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난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자, 그럼 뭐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더 나가볼까요? 네. 근데 우리 좀 전에 그 질문하신 분 기자분이세요. 날카로우셔. 기자분이세요. 날카로운 가운데 저는 3시에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네. 네, 영화 초반에는 올라오면서 문경이 보였는데요. 아, 문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서 문경으로 빠질 걸 그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마지막 끝까지 보고 나니까 너무 위로가 돼서 서울까지 오길 잘했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경을 간다면 제가 너무 위로받을 기분이 들어서 감독님께서 영화에 다 담아내지 못한 문경의 장소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그곳을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물론 제가 촬영한 장소보다 더 풍광이 아름답고 정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편집된 버전에 나온 문경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정치를 느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마지막 분 그 질문하실 때가 그 이 영화의 그 의도가 그리고 만드신 분 그리고 연기를 하신 배우분들이 정말 기분이 아주 좋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아마 뭐 저는 같이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위로를 받고 저는 이제 재밌는 영화를 많이 찍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재밌게 보고 가시는 거가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그 감독님, 배우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 영화에 대한 뭐 바램,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영화가 이렇게 조연급으로 한 거는 정말 처음 했지만요. 독립영화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본을 받아봤을 때 대본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영화 하지만 제가 참석하고 뭐 이래서 그런지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째 영화 3번째 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입소문도 내시고요. 사랑 많이 해주셔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광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GV도 함께 해주시고 영화도 보러 와주셔서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영화가 문경이 처음 개봉하는 날입니다. 많은 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 가까운 극장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영화가 좋으셨다면 여기저기 소문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찍을 때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참여를 했는데요.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 배우분들이 정말 많이 열정을 담았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영 걱정과 상영 시간표를 받아보고
좀 화도 많이 나고 속상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경이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리시는 걸 결코 막지 않겠습니다. 그와 다른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요.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이게 극장이 또 많이 안 잡히고 시간이 또 좋은 시간대가 아니어서 많이 속상해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속상하실 때 영화 문경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뭐 갑자기 왜 달라고 했더니 뭐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뭐 엄마 거구나.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이래서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문경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 충분히 많은 분들이 보시면 위로가 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아마 문경을 통해서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재경 씨, 아벨 씨,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자리는 없지만 같이 출연했던 서한이, 현정이, 그리고 여기 나왔던 많은 배우분들 다 너무 고생하셨고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경 홍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할 일이 많군요. 사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네. 뭐 감독님 뭐 따로 원하는 뭐 소치 뭐 문경을 표현하는 뭐가 있나요 혹시? 문경 아버님이 고향이신데 뭐 그런 건 없어요? 없답니다. 네. 네. 그럼 뭐 하트나 뭐 여러 가지 아무거나 뭐 네. 좋은 걸로 해주십시오. 문경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좋습니다. 웰컴 소문경.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